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15가에 나오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기억하시죠? 고구려의 건국 시조가 되었던 주몽, 동명왕, 동명성왕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전 시간에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전에 이야기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가죠. 왕지 제자가 왕의 여러 아들들이 여제신 여자 동그라미 한번 치고요. 여러 신하와 함께 여자 함께라고 풀이를 했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장모해지라 장차 그를 해치려고 도모하였다. 장자 동그라미 치고 장자는 장차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겠구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는 누구였습니까? 맞아요. 주몽을 해치려고 도모했다. 그랬더니 몽모지지 주몽의 어머니가 지지했대요. 주몽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지자는 그것을 뜻하는 표현이었고, 자,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아마 이것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고왈, 누구한테 고왈했습니까? 맞아요. 주몽한테 알려주면서 얘기를 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니까 국인장해여라. 나라 사람들이 장차 이때도 장차구나. 나라 사람들이 장차 해여 한다. 너를 해치려고 한다. 이때 여 같은 경우는 2인칭 한자로 쓰인 거죠. 너라는 한자. 그래서 한문에서 2인칭 한자로 쓰이는 것 한자가 요것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여 재략으로 너의 재주와 생략으로서 앞에 있는 이자는 써이라고 하는 글자였고 뭐뭐로써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너의 재주와 책략을 가지고서 하왕. 자, 기억해야 되는 부분 있었죠? 하왕 불가겠느냐. 이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이렇게 하는 의문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의문사 어디로 간다 한들 가능하지 않겠느냐, 불가하겠느냐, 어디든지 가도 다 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고, 하왕이라는 단어에 왜 네모를 쳤느냐? 원래대로 하면 서술어 목적어지만 어디라는 표현 자체가 의문사로서 목적어죠. 목적어가 앞에 올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도치로 쓰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속도지하라, 마땅히 빨리 그것을 도모하라. 이때 도자는 뭔가를 도모하다, 대책을 세우다, 꾀하다 라는 말로 해석을 했었고, 뒤에 있는 지 같은 경우는 대책 아니면 뭐 계책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줬었다. 자, 기억하시죠?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주몽한테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시에 그랬어요. 시에. 자, 여러분들 우리 좀 기억해야 되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어자도 한번 동그라미 치고요. 시라고 하는 글자도 동그라미 칠게요. 자, 어라고 하는 글자부터 좀 살펴봅시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어라고 하는 글자는 어조사 어라고 하는 글자고, 무엇무엇에,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서, 아니면 무엇무엇보다, 이렇게 보통 네 가지 의미로 쓰는 어조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글자도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글자인데, 자, 시자는 옳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나타낼 때 이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시자를 뭐뭐이다라고 비동사 역할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 풀이를 해보면 자, 결국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너 빨리 가라 그리고 널 해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의미는 시라고 하는 글자는 이 시, 이것 이렇게 표현하고 앞에 어자는 뭐뭐에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몽, 여, 오이 등 3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 사람 이름 좀 체크할게요. 자, 몽자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누굽니까? 주몽이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 띄어서 오이라는 사람 나왔네요. 오이. 그 다음에 오이 등 3인 그랬어요. 자, 가운데 적혀져 있는 등자 같은 경우는 우리 왜 물건을 사가지고 사과, 귤 등등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자는 같은 등급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등급 등 아니면 같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해석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뜻을 풀이하기보다는 그냥 등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5이 등 3인 아까 선생님 전 시간에 주몽의 인물 관계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주몽이 세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5이 등 3인 누구였죠? 오이, 마리, 협복 이렇게 되겠죠. 이 세 사람을 뜻합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 또 기억해야 되는 글자 주몽이 여 있었습니다. 이거 여자는 전 시간에도 했던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여라고 하는 글자는 보통 우리가 더불어여라고 많이 외우고 와의 개념이 있죠. and의 개념 그리고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with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어딘가에 참여하다 아니면 뭔가를 주다 상장을 수여하다 랄 때처럼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몽 사람 이름 5이 등 3인 또 사람 이름이니까 당연히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주몽이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주몽이 이런 오이, 마리, 협보와 같은 오이 등 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위우했다고 해요. 위우. 자, 위라고 하는 글자는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다. 그 다음에 우자는 우리 잘 알다시피 친구죠. 친구를 하였다라고 풀이해줘도 좋고 아니면 뭐뭐가 되다,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다시 해석해보면 자,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주몽이 오이 등 세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라고 되겠네요. 친구가 되어서 행지엄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자 무슨 행자죠? 빨간색은 아니고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행자 뭡니까? 길을 갔습니다. 몰래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지엄수 이렇게 됐대요. 도망을 가다가 엄수라는 곳에 지했다고 합니다. 지자는 무엇에 어딘가에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착을 했어요. 어디 도착했느냐? 엄수라는 강이에요. 강 이름입니다. 엄수라는 강에 도착을 했어요. 자, 우리 막 도망치고 있는데 추격자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죠? 금화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 자, 35 해서 자,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막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엄수가 있는 거죠. 엄수. 자,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응?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딱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몽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고수왈했답니다. 고수왈 해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에 알려서, 그죠? 물에 알려서, 강물에 알려서 말을 합니다. 자, 가다가 엄수에 이르러서는 물에 알려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봤더니 시 천재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체크합시다. 나왔어요. 이거 아자 전 시간에 했는데 기억하나요, 여러분? 누구? 나를 뜻하는 1인칭 한자로 쓰였죠. 이때 인물로 따지게 되면 나가 누굽니까? 당연히 주몽을 나타내는 표현이겠네요. 그죠? 기억합시다. 나는 시 천재자라. 시자 또 나왔습니다. 시자 앞에서도 있었는데 천재자, 하늘천재,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여러분? 임금이에요. 임금. 하늘의 임금이입니다. 하늘의 신이죠. 하늘의 신의 자, 아들이다. 주몽이 표현할 때 하늘의 임금은 누구를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천재. 당연히 자기 아버지겠죠. 누굽니까? 해모수, 하늘의 임금, 해모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이 시라고 하는 글자는 해석 어떻게 한 걸까요? 이때는 무엇이다 라고 비동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해석하는 순서가 나는 하늘의 임금의 아들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다. 하늘의 임금인 해모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백손이라. 자, 하백이라는 말도 사람이죠. 사람. 누굽니까? 물의 신 하백. 하백의 손자가 무슨 손자죠, 여러분? 손자라는 거죠. 손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하백의 손자이다. 외손주죠. 외손주.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금일도두내겠습니다. 금자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금자입니다. 이제 금. 그래서 금일 한꺼번에 해석하면 뭐죠? 오늘 이렇게 되겠죠. 오늘 도둔한데요. 자, 도자도 그렇고 둔자도 그렇고 둘 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달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위협을 피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서 도망가는 거니까 오늘 달아나는데 오늘 달아나고 있는데 추자 수급하니 그랬습니다. 자, 앞에 있는 추라고 하는 글자는 쫓다라는 뜻이에요. 뒤쫓아가다, 추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자는 무슨 자자입니까? 사람들이겠죠. 사람들. 그죠? 쫓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나 칩시다. 수 했습니다. 자, 숫자의 본래 의미는 어딘가에 뭔가가 들이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글자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장차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장차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왜? 뒤에 있는 한자가 급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급자는 어딘가에 미치다, 도달하다, 미칠 급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에 어떤 지경에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는 동사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금일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달아나고 있는데 추격하는 자들이 장차 도달하려고 한다. 자기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려고 한다. 따라잡히려고 한다. 강물이 있어서 내가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따라잡히려고 한다. 추격자들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표현이 그 뒤에 있는 거 내하라는 표현이 있네요. 내하. 자, 내자도 그렇고 하자도 그렇고 둘 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어찌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내자 같은 경우는 어찌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어찌하 아니면 의문사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자, 내하라는 표현은 그래서 둘 다 어찌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되느냐라고 강물에다가 소리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이야기가 어시에 나왔네요. 어시 아까 전에 해석 어떻게 했던 거죠, 여러분? 어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에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에 별선교했다고 합니다. 자, 어자는 물고기, 이건 잘 아는 거고, 별자는 자라입니다. 자라, 거북이 같은 거. 물고기와 자라가 성교했대요. 이루어냈는데 뭘 교를 이루어냈느냐? 다리 교자죠. 다리.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있는 이에 대해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냈다. 선생님 그림 보이네요. 그죠? 그림 보입니다. 요렇게 물고기와 자라들이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리를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됐느냐? 득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글자, 이 글자 있습니다. 자, 득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원래는 얻을 득자죠. 그런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얻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우리 아는 거 있거든요. 우리 했던 거 가라는 글자고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써가지고 능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죠. 자, 이렇게 득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도라고 하는 글자가 건너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조동사로 해석을 해줍니다. 다리를 이루어서 건널 수 있었다. 건널 수 있었고, 자, 이 자는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였죠. 말, 이을, 이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이어주는 거 접속사로 해석을 해준다. 그리고 다 건너고 나니까 교해해줬대요. 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어지다, 풀다라는 뜻이죠. 다리가 이제 없어진 거죠. 해석가 어떻게 될까요? 자, 건널 수 있었다. 누가?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어졌다. 이렇게 다리가 풀어지니까 막 쫓아오던 축이 이렇게 됐네요. 추자는 쫓다라는 뜻이었죠. 쫓아오던 했습니다. 기자가 말 타다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타다. 군대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기병이라고 하죠. 기병. 말 타고 쫓아왔을 테니까. 쫓아오던 말 탄 기병들이 부득 돌아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여기 또 득자 체크합시다. 득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해석 어떻게 했다고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했었죠. 앞에 아니 불자 붙었으니까 뭐뭐 할 수 없었다. 뭐 할 수 없었느냐? 도 할 수 없었대요. 당연히 건널 수 없었대요. 다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쫓아오는 기병들이 건널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왠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어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선택받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다 돕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가서
졸본주 했대요. 앞에 있는 지자는 앞에서도 했지만 어딘가에 도착하다, 어딘가에 이르다. 어디에 이르렀느냐? 졸본주에 이르렀대요. 졸본주. 자, 뒤에 있는 주라고 하는 글자는 마을 주자죠. 마을. 졸본 마을에 졸본주에 이르러서 도착해서는 마침내 숫자예요. 마침내. 마침내 도했답니다. 도. 마침내 도. 자, 도자는 도읍도라는 뜻이거든요. 마침내 도읍. 근데 여기서는 도읍을 정하다. 도읍을 정하다라고 해서 동사로 풀이할게요. 마침내 도읍을 정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언자는 뭔가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자, 이 글자 이쪽에 좀 뺄게요. 자, 언자는 어조사 언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니면 어찌언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어조사의 의미로 쓰임죠.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붙어서 마침표 역할을 해주는 글자예요. 근데 이 마침표 역할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의 줄임말 역할을 하기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라는 말로 쓰이죠. 거기에 마침내 도읍을 정했다 라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도읍을 정한 곳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라는 의미를 좀 추가해 주기 위해서 이 언자를 써준 겁니다. 졸본주에 도읍을 정했구나 라는 거죠.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졸본 마을에 도착해서 이르러서 마침내 거기에 도읍을 정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용 되겠나요, 여러분? 자, 오늘 내용 한번 해석 다시 하고서 뒤에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죠.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시에 이에 그죠? 몽여 오이등 3인 주몽과 그죠? 오이등 3인 오이 마리 협보와 같은 그 세 사람이 위우했대요. 친구가 되어서 행지 엄수 도망가다가 엄수에 도착을 했고 고수알 그래서 나는 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물에 대고서 얘기를 했더니 시 천재자라 아짜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인칭 대명사 다 살펴봤었죠. 여기서는 1인칭 한자가 나왔네요. 나 주몽을 뜻하는 표현 자기 자신이겠죠. 나는 천재자다 해모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백 손이다. 하백의 손자다. 금일 도둔에 오늘 내가 달아나는데 추자 쫓아오는 사람들이 수급한다. 숫자 장차라고 해석을 해줬구나. 장차 도달하려고 한다. 내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소리쳐서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시에 이에 이 일에 대해서 어별성교 물고기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서 득도 했다 이거예요. 득도 뭐뭐 할 수 있었다. 그죠? 도 건널 수 있었고 다 건너고 나니까 교회했답니다. 다리가 풀어지니까 축이 쫓아오던 기병들이 부득도 이때 득자 또 쓰였네요. 뭐뭐 할 수 있다. 건널 수 없었다. 졸본주에 이르러서 수도언이라 마침내 도읍을 정했다까지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8페이지. 기억과 가르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이 내용 보면 우리 대명사들이 여러 번 쓰였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왕지제자 앞에서 볼게요. 왕지제자 여제신 여러 신하와 함께 장차 그를 해치려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주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몽모지지 주몽의 어머니가 알고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너가 누구였습니까? 주몽이겠죠. 그리고 의속도지라 마땅히 대책을 강구해라. 이때 지자는 대책이었죠. 대책. 자, 이때 지는 대책이었습니다. 몽자는 당연히 주몽이고요. 그래서 엄수에 이르렀고 아시 천재자라. 나 주몽이 얘기했던 나 누굽니까? 주몽 자신이겠죠. 그래서 하백의 손자다. 하백의 손은 당연히 주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겠습니까? 2번 B가 정답이네요.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몽을 뜻하는 말로 쓰였네요. 자, 다음 문제. 니은을 바르게 풀이한 거 니은이 뭐였습니까? 이거네요. 어디로 간들 안 되겠느냐라는 말 표현인데 어찌하면 안 되느냐? 안 되겠죠.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것도 아니죠. 어찌 가지 않는 것이냐? 아니겠죠. 어디에 간들 안 되겠느냐? 어디 가도 다 살 수 있다라는 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좀 살펴봤고 오늘 기억해야 되는 한자들 좀 살펴보면서 정리합시다. 자, 시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것이라고 해석을 해줄 때도 있었고 뭐뭐이다라는 해석을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할 위라고 하는 글자, 자, 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었고, 자, 하다라는 뜻도 있다. 자, 지라고 하는 글자는 어딘가에 도착하다, 이르다라는 뜻이고, 천재, 임금 제자 쓰였었죠. 손자, 손 있었고요. 도둔할 때 달아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물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물었을 때 어찌 네라고 하는 글자 있었고 졸본주, 고울주 있었습니다. 자,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건너다 도자 있었고 자, 어조사 언자 쓰였었죠. 어조사 언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어지의 줄임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거기에라는 의미로 풀이를 했었다. 자, 그 다음 쫓아오다 추 있었고 자, 기억해야 되는 득자 있었네요. 원래는 얻다라는 뜻이지만 조동사로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가라는 글자 아니면 능이라고 하는 글자와 똑같은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여기까지 했었죠. 이 정도 한자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구려 동명왕 주몽에 대한 역사 기록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주몽이 되게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실제 역사서에 적혀져 있는데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 선택받은 민족, 아니면 자긍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한문 원문으로 기록된 또 다른 역사 기록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핵심만 쏙쏙 알차게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